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반 영상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시나리오별 주식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연어주 채널과 교보증권 국제금융본부에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 대선일 나스닥 종가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연어주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만일 제가 미국 대선일 나스닥 종가를 맞추게 되면 교보증권 국제금융본부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선착순으로 2만원씩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오늘의 핵심 결론인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주식 투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경우의 수를 따져본 다음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에서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리고 상원 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지가 중요한데요.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결과 발표를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실제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을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식 투자,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미국 대선 시나리오를 짜보았습니다.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요. 우선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느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총 4가지 시나리오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저는 미국 주식 투자보다 한국 주식 투자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미국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릴 거라고 하면서 미국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이 된다면 미국 주식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원 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간다면 바이든 정책의 적극적인 지지가 일어나면서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기존 대형 테크주 위주로 여전히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KTB 투자증권의 미국 대선과 한국 섹터 전략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에 빅테크, 이머징 아시아, 소재, 재량 소비재, 에너지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갈 경우에는 빅테크와 에너지 기업들이 유망할 것으로 보았고,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소재, 재량 소비재, 친환경 에너지가 유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독점 규제 부담 완화가 되면서 빅테크 주식들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본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해당 도표를 보시면 각 시나리오별 어떤 섹터에서 어떠한 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분석해 놓은 표인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각 시나리오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일 나스닥 종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벤트 공지사항 알려드리면, 본 이벤트는 교보증권 국제금융본부 GBK 부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제가 미국 대선일, 즉 11월 3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4일에 종가를 알게 되는데 11월 3일 나스닥 종가를 예상한 후에 실제 종가가 가장 근접한 유튜버 3명 그리고 그 구독자에게 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상금은 가장 근접한 1등에게 유튜버에게 300만원, 그리고 총 100명의 구독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2등의 경우 유튜버에게 200만원, 50명의 구독자에게 2만원씩, 3등의 경우 100만원의 상금과 25명의 구독자에게 2만원이 지급하게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만일 제가 입상하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지급이 될 텐데, 지급할 때 해외 선물 및 해외 주식 보유 시에만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요약하면 제가 나스닥 종가를 잘 맞춰서 3등 안에 입상하게 되면 구독자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교보증권에서 교보증권의 해외 주식 계좌로 2만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나스닥 종가를 맞추는 저의 예상은 미국 대선일 11월 3일 나스닥 종가로 11,010포인트를 예상합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11월 2일 나스닥 지수는 1,957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저는 대선일 날 강보합 수준인 11,010포인트로 예상합니다. 즉 시가는 1,900포인트대에서 시작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11,010포인트로 오르는 밑꼬리를 다한 양봉을 예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미국 대선일 날 대선이 끝나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 반등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대선은 불확실성의 종료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대선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시에는 대선 후보만큼이나 상원 투표가 중요하고 결국 미국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자들이 바로 웃게 되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면 먼저 우리는 미국 대선일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그리고 당선 확률을 보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10월 30일 미국 대선의 당선 가능성 추이를 살펴보면 바이든 68%대 트럼프 39%로 바이든이 우세하고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이 우세를 3곳, 오차범위 경합이 3곳으로 바이든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와 경합주의 여론을 살펴보면 바이든이 무조건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높아진 사전투표율 그리고 우편투표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대선일 날 바로 결과를 알기 어려워집니다. US 일렉션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국의 사전투표자 수는 무려 9,300만 명인데요.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투표자 1억 3,700만 명의 68%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며 2016년 전체 사전투표자 5,700만 명보다도 무려 63%나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바이든, 즉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KB증권에서 나온 10월 30일 해외 주식 미국 시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자는 약 50%가 대선 당일 현장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52%가 사전 투표, 즉 우편 투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양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일날 현장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사전선거, 우편투표 결과까지 반영하면 최종 결과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합주로 꼽히는 주 중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 도착 기한이 대선일 이후에도 유효표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결과 집계는 늦어질 상황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미국 대선 종료 후 3일 뒤인 11월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도 유효표로 인정해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선 이후 며칠 동안은 개표가 진행되는 수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대선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가 마감되는 11월 3일 대선 결과를 바로 알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월 30일 SK증권에서 나온 미국 대선과 얽힌 실타래라는 리포트에서 보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4일 오전에는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앞서며 우세한 여론을 보이다가 오후로 들어갈수록 선거인단 확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듯 현장 투표와 사전 투표의 지지 정당별 투표 방식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섣불리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게 미국 상원의원 선거인데요. 미국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뽑는 선거 그리고 하원의원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상원은 공화당이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현재 상원의원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로 교체되는 의석 35석 중에서 무려 공화당이 23곳이나 투표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 민주당에게 조금의 의석을 뺏기게 되면 바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금융시장은 대통령 바이든의 민주당이 상하원 의원을 석권한 블루 웨이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 의원의 경우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대통령 그리고 상원 의원에 따라서 4가지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시나리오별 가장 경기 부양의 동력이 강한 정도는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고 상원 의원을 민주당이 경기 부양에 가장 강한 정책 동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원 의원을 민주당이 가지게 되면 역시 5차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단기적으로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의 규모는 민주당이 상원 의원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가장 높게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이 끝나도 대선 후보로 누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주식의 매력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원 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5차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커지면서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선 투표의 출구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오전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투표의 출구 조사는 우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전화 여론조사로, 당일 현장 투표는 인터뷰로 파악하게 되는데, 해당 주에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해집니다. 11월 2일 삼성증권에서 나온 2020년 미국 대선 D-1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오전이면 출구조사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경합주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가 발표될 예정이라, 증시에도 오전 10시에서 11시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의 대선 후보 결과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느냐, 아니면 확실한 결과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시나리오를 세워둔 다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제 결과가 발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미리 공부해둬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어떠한 대응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주식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교보증권 GBK 부서와 함께하는 이벤트인 미국 대선일 나스닥 종가 맞추기 이벤트 영상이었습니다. 나눠주 구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미국 대선일 나스닥 종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게 미국 대선을 관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